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많이 햇살이 뜨거웠죠? 요즘 뭐 34도, 35도는 기본이더라고요. 저 앞에 보이는 나무들도 연두빛 나무도 있지만 은행잎인가요? 아주 좀 약간 뜨거운 햇살에 좀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아유, 그럴 것 같아요, 나무들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좋지만, 많이 덥긴 덥죠. 또 이제 한 달이나 뭐 두 달이나 그렇게 지나면은 또 반드시 꼭 가을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은 뭐 일요일이라서 이제 집에서 좀 청소도 좀 하면서 지내다가 또 이제 지인분 한 분을 만나서 담소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분은 이제 집에 가시고 저는 이제 지금 잠시 저 나무들을 보면서 차 안에서 구수한 옥수수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갈까 합니다. 오랜만에 우연히 연락을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로컬푸드 왔는데 지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1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된 분을. 저보고 이제 차도 새로 바꿨느냐고.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예전 타던 차는 또 이제 둘째 딸하고 사위가 타고 있다고 이제 그리 말씀드리고 잠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담소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인분의 얼굴 표정이 조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좀 근심 걱정이 있으신 얼굴인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하다가 마음이 좀 힘들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얘기를 꺼내시는데 예전에 이 지인분께서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한 3달, 4달 꼼짝 못하고 거의 뭐 화장실 가시고 뭐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운전도 못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을 때 그때 이제 이 지인분 남편분이 아주 건강했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 좀 부탁을 해도 전혀 안 들어주고 그냥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집에 올 때 마트에서 이것저것 몇 가지만 좀 사와주면 안 되냐고 해도 그냥 집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고 아예 그냥 그런 부탁 무시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갖고 뭐 싸워봐야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그러하고 또 한 번은 팔이 골절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전거를 지금 지인분께서 지금은 차가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차가 없으셔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탔대요.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접촉사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자전거도 넘어지고 해가지고 팔이 삔 줄 알았는데 약간 금이 가고 이제 그렇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동안 집안일도 잘 못하게 되었죠.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편에게 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예를 들어서 이왕 내려가는 김에 뭐 쓰레기를 한번 좀 버려줄 수 있느냐. 그래도 그냥 나중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그대로 현관문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속으로 해도 너무한다. 어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항상 잊혀지지 않고 너무 괘씸한 마음에 그렇게 담고 있었고
그리고 뭐 허리가 많이 아파서 몇 달 동안 거의 밖에도 못 나가고 했을 때 정말 요구르트 하나 뭐 어떤 커피 한 잔 아니면 간식 한 번조차 사온 적이 없대요, 남편이. 그런데 인제 이번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 완전 반전. 최근에 오늘 만난 지인분의 남편이 몸이 아프게 되었대요. 뭐 허리 쪽하고 그 다리 쪽하고 해 갖고 그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말고 또 뭐 있죠? 그 허리 쪽에 아무튼 그래서 물리 치료를 거의 일 주일에 몇 번씩 다녀도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을 많이 낸대요, 집에 와서. 그러면서 막 "수박이 먹고 싶네. 뭐 좀 사 와라. 오늘은 오리고기를 좀 구워 먹자." 그래서 이 지인분이 인제 착하시거든요. 마음이 선하시고 그러신데 "에휴 예전에 내가 아플 때 저 남편이 아주 밉삼스럽게 행동을 하고 그러더만은 에휴 그렇다고 똑같이 해서는 되겠나. 그래 수박이 먹고 싶다니까." 그래서 인제 수박 사다 주고 오리고기 먹고 싶다 해서 오리고기 구워 주고. 그런데 그게 딱 한순간에 딱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지인분이 며칠 전에 지인분 남편에게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그러면 예전에 내가 몇 년 전에 허리가 많이 아프고 팔도 다쳐서 그랬을 때 꼼짝 못 했을 때 그 심정을 조금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뭐 사 와라 뭐 먹고 싶다 그렇게 자꾸 심부름 시키는 대로 내가 다 들어 주는데 당신은 진짜 나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해라. 예전에 당신이 했던 행동이 어떠했는지 비로소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래 갖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털어 놓았대요. 응? 한 집에 살면서 밉든 좋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당신의 몸이 좀 불편하다 해 갖고 명령하듯이 "몇 시에 밥을 먹어야 된다. 오늘은 수박 먹고 싶다. 오늘은 무슨 고기 구워 줄 거냐." 아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얄미운 행동입니까? 그 지인분의 그런 하소연을 듣는 제 자신이 '아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반드시 그 남편의 정중한 사과를 받아내라. 왜냐면 이런 계기에 그 지인분의 남편분이 그런 거를 되돌아보지 못한다면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 보면 우리는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인분의 얼굴빛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소연을 해도 아예 거기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밥을 저기 뭐 배달의 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시켜서 드시든지 말든지 그냥 좀 놔두라. 아니 정중한 예전에 내가 참 이렇게 아파 보니까 예전에 내가 당신 아플 때 참 내가 너무 소홀했고 너무 차갑게 그렇게 대했던 게 정말 미안해요. 그래 그런 사과를 받을 때까지 그냥 좀 놔두라.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 알아서 밥을 사 먹든지 아쉬우면은 주문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든지 그 사과를 꼭 받아내라. 그리고 사과를 받아냄과 동시에
그런 말로써 끝낼 게 아니라 그 받아낼 수 있다면 그런 미안한 마음을 실어서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렇게 "보너스라도 받아내라."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섣불리 남한테 하면은 아유 가정사라서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는데 어머나 저 부부가 저기 남편과 아내가 저렇게 사네. 남편한테 저리 무시당하고 사네. 아유 그렇게 말할 게 뻔하지. 강사님처럼 이렇게 그런 참 남의 말을 그렇게 다 들어주시고 그런 정말 도움되는 조언까지 해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뭐 칭찬을 하면 뭐 2배가 되고 뭐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섣불리 가정사 얘기 자기 개인사 얘기를 누구한테 섣불리 하면은 그게 나중에 다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 그러면서 흉잡힌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 그 지인분이 그 친자매 형제분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오늘 처음으로 저에게 털어놓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완전히 남편하고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바뀐 중에도 남편분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신경 쓰지 마라. 아이 그 돈도 많다면서요. 그 지인분 남편이 사업을 하세요. 사업도 잘 된대요. 아이 돈이 없나 시간이 없나. 아이 남편분이 뭐 밖에 가서 식당에 가서 사 드시든 뭐 집에 배달해서 드시든 정말로 진심으로 가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보내고 거기에다가 예전에 그렇게 정말 아내분이 힘들게 다치고 그렇게 그 회복 기간을 거칠 때 그렇게 힘들 때 정말 맛있는 거 한번 사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이라도 보너스를 주든가 그런 거를 받아내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놔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남의 가정사에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뭐 아니지만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집안에 살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아니 밥은 어떻게 해서 차려주지 못해도 쓰레기 이왕 1층에 내려가는 거 쓰레기 한번 버려주는 거 아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게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응? 그리고 아내가 아파 갖고 그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는 우유 하나 음료수 하나 사다 줄 줄 모르다가 본인이 정작 허리가 아프니까 "오늘은 수박 먹고 싶네." 뭐 "오늘은 오리고기 먹을까? 소고기 구워줄래?" 아니면 뭐 구워줄 건데 어머나 세상에 명령하듯이 어머 그거는 부부지간이든 지인이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그거는 정말 경호에 어긋난 행동이 아닐까요?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은 아유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하소연하시라고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또 사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얘기를 들어 주고 그렇게 자기 내가 오늘 꼭 집에 가서 남편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 보겠다고. 그리고 음 사과도 진정한 사과도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가셨어요.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은 평생 아니 무슨 한 집에 사는 부부가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아파 놓으니까 명령하듯이 그게 말이 돼요? 그 예전 일을 돌아봐야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남편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참 아파 보니까 예전에 당신이 참 허리 아프고 팔 다쳤을 때 참 내가 잔심부름도 한 번도 못해 주고 내가 참 시원한 음료수
뭐 간식거리라도 한번 사다 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참 미안하오. 응?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응? 용돈이라도 두둑히 줄 테니까 맛있는 것 좀 사 드시오. 정말로 내가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정말로 그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참 정말로 그런 거는 경우에 어긋나고 본인이 몸이 아프다 해서 그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수발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형평성이 안 맞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지인분께서 가슴속에 쌓인 그게 평생 잊혀지겠어요? 남도 아닌 남편이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인분의 그런 사연을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한치 앞을 모른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좀 곱게 쓰고 마음을 잘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로컬 푸드에 가서 음 두부를 좀 사고 계란을 좀 사 가지고 또 집에 가서 남편이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인제 계란찜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성껏 밥을 지어서 또 같이 맛있게 먹을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루하루 마음을 좀 예쁘게 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온화한 마음을 그렇게 세상에 내어주면서 그렇게 예쁜 시간이 되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